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찬바람 탓에 한낮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10도 아래였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더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내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즉각 시행을 촉구합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가 일어나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보고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김진표 국회의장 결재로 하루 만에 철회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탄핵을 재추진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철회권을 본회의 동의를 안 거치고 처리했다며 동의권 침해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 청조 씨가 28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 씨는 송치 직전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바람도 바람이지만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10도 아래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렀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더 내려가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다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최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구름이 물러간 뒤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옷차림은 한층 두꺼워져 도심 거리는 이미 초겨울입니다. 핫팩까지 동원해봤지만 추위가 매섭기만 합니다. 낮에도 추우니까 약간 활동하기 힘들고 밤에는 더 추워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걱정되는 것 같아요. 북서쪽에서 확장하고 있는 대륙 고기압이 찬 공기를 내리고 있습니다. 찬 공기는 위성에서도 확인됩니다. 대부분 하늘색이고 영하권을 의미하는 보라색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오늘 아침엔 철원 영하 5.8도 등 중부 내륙 지역이 영하로 내려갔고 서울은 영상 0.8도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진 경북 등 남부 지역엔 한파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초겨울 추위를 만든 한기에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종일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주말엔 오늘보다 더 강한 추위가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주말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정점을 찍은 뒤 낮부터 기온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겠고 수능 시험일인 목요일엔 수능 한파 대신 비 예보가 있겠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어제 저녁 지하철 파업과 도심 집회가 겹치면서 퇴근길 교통 정체가 심각했는데 내일도 만만치 않을 듯합니다. 양대 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거든요. 최대 30만 명이 모일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민주노총의 집회를 앞둔 서대문역 인근에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집회는 내일 오후 2시지만 오전부터 무대 설치에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종일 통일로와 세종대로까지 정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평소 고양 삼송과 은평 뉴타운 등 대규모 주거지에서 서울 도심으로 나오는 차가 많아 평일 출근길은 물론 주말에도 막히는 도로입니다. 집회 진구는 3만 5천 명인데 노동계에서는 20만 명을 집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10만 명 집회를 신고한 한국노총은 여의도역과 여의나루역 일대에 모입니다. 삼각지역 방향으로 행진도 예정돼 있어 한강대로 일대도 막힐 전망입니다. 한국노총은 그 전태일 열사 제53주기를 맞아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과 노동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은 소음 측정 경고 차량을 배치하고 신고 범위를 벗어난 차로 점거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해 시민 불편이 커지면 해산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160개 부대 만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고 노총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철회된 걸까요? 아니면 폐기가 된 걸까요? 철회라면 다음 본회의에 다시 탄핵안을 낼 수 있지만 만약 폐기로 본다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같은 회기 내에 재발의를 못합니다. 결국 공은 국회의장에게 넘어갔고 김진표 의장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죠.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다시 발의하기로 했고요.
국민의힘은 철회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걸 받아준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번엔 탄핵안이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의 전격적인 필리버스터 포기로 탄핵안 표결이 불가능해지자 민주당은 안건 철회로 맞섰습니다. 안건을 올리지 않은 셈이니 한번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내에 발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피해간 겁니다. 이견이 있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고가 된 것이지 의제로서 설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틀 연속 본회의가 잡혀 72시간 내 표결이 가능한 오는 30일 탄핵안을 다시 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철회를 했지만 11월 30일, 12월 1일 이렇게 연이어 잡혀 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서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했다며 법적으로 원천무효라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법을 국회 사무처하고 짬짬이가 돼서 불법 부당하게 해석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라 탄핵안을 둘러싼 진통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김포 서울 편입으로 민생 이슈를 선점한 국민의힘에게 대항할 카드인 걸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업의 뜻밖의 요인으로 과도한 이익을 볼 경우 세금을 물리는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시장 논리에 반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라 정치권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고유가와 고금리로 서민의 삶이 팍팍해졌지만 정유사와 은행은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치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지는 세원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영국과 루마니아, 그리스 등 에너지 산업을 대상으로 이미 횡재세를 도입한 나라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겨울 난방비 급등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횡재세 도입을 거론했었는데 최근 당에서는 관련 토론회까지 열며 힘을 싣고 있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과 공매도 금지 등 여당의 정책 이슈 선점에 대응하려는 의도도 읽히는데 정부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쫓아가면서 그때그때 횡재니 아니면 손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구조에서 그거는 우리의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경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면서도 자본주의 가치에 반한다거나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의 횡재세 카드에 대해 총선을 염두한 갈라치기라고 맞서고 있어서 관련 논의가 진지하게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제3지대 창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두 사람이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만났는데 이들을 만나게, 그러니까 모임을 주선한 사람이 바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영남권 공약을 언급한 이 전 대표를 향해 광팔기다, 영석에 불과할 거다라는 혹평을 내놨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신당 띄우기에 분주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과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와 금 전 의원은 75분간 이어진 오찬에서 정치개혁과 제3지대 지향점 등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자리를 마련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거대 양당은 당면 과제 해결 능력이 없어 두 사람이 함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 쪽으로 가면은 결과서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던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데서 취지가 거의 비슷해요. 함께 할 수밖에 없다고 난 생각을 해요. 이 전 대표는 또 신당을 만들어 바람이 불면 영남의 약 60개 지역구 중 최대 30석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점쳤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이 전 대표 신당은 0석에 그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간다면
이 전 대표 등이 주장하는 신당은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화 수석 대변인도 3당이 지역구에서 뿌리를 내리는 데에는 회의적이라며 자신의 주가를 올리기 위한 광팔기 수법이 아닌가라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정치톡톡 오늘은 국회 출입하는 강영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내 비명계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달래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어제 저녁 자신의 SNS에 한 장의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7일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대표적인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찾아가 농성하는 장면인데요. 이들은 비명계를 지칭하는 단어인 수박에 탈을 쓰거나 풍선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그래서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이라면 생각해 보라며 이런 과한 행동이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이걸 직접 당한 의원들은 숨이 안 쉬어진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메시지를 낸 게 처음은 아니죠. 네, 지난 9월 체포한 가결 뒤 강성 지지층의 공격 더 거세졌습니다. 어제 의총에서도 김종민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성토했고 몇몇 의원들 역시 동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역시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건데 메시지만으로 비명계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이런 자제 목소리를 내는 게 통합에 도움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소극적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더 많았습니다.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비명계 의원을 저격한 민주당 인사가 있습니다. 네, 야당 몫의 방통위원으로 내정됐다가 사퇴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최 전 의원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데요.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준비하는 게 없다면서도 비명계 이원욱 의원을 향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이원욱 의원 지역구에 가고 싶어요. 거기서 왜 제가 자객입니까? 제가 생긴 게 약간 뾰족뾰족하더라도 네. 어떻게 자객입니까? 실제로 이 의원 지역구에 가겠다고 하는 걸로 들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 의원을 저격한 거죠? 네, 이 의원의 그제 인터뷰가 발단이 됐습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해 최 전 의원이 조응천 의원 지역구에 출마를 결심했다는 소문이 들리더라면서 자객 공천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이원욱, 조응천 의원 말고도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친명계 원외 인사가 도전장을 내민 곳 벌써 10곳이 넘습니다. 이 대표가 계속해서 통합 메시지를 던지는 상황이지만 총선이 다가올수록 친명, 비명 간 갈등은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 계속해서 꾸준한 행보를 보이는 인물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 좀 해보죠. 네, 조 전 장관 최근 인터뷰에서 총선 출마를 묻는 질문에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SNS를 통해 명예회복이라는 표현은 저와 제 가족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게 빼앗긴 대한민국의 명예도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권자 시민으로 할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으로서의 할 일이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조 전 장관 조금 전 7시부터 부산에서 북콘서트를 진행하고 있고 다음 달 광주에서도 비슷한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출마에 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며칠 전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범죄자는 그럼 다 나와서 명예회복을 해야 되냐라고까지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정치부 강영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배 중이던 60대 남성이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다가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습니다. 지난해에도 경찰에게 몽둥이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는데 이 남성 한 명을 잡으려고 무려 경찰 20명이 출동을 해야 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손에 흉기를 들고 집안에 서 있습니다. 대치 상태가 한동안 이어지고 집 안으로 경찰이 진입하자 남성은 낫을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경찰 여러 명이 문 앞을 포위했지만 저항이 멈추지 않자 결국 테이저건을 쏩니다. 순간적인 고압 전기 충격에 남성이 쓰러지자 경찰이 달려들어 제압합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 집 인근 골프장 부지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렸는데 출동한 경찰에게 몽둥이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신병 확보를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또다시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둘이 잡으려고 나들으니까 안 되잖아. 강력팀 형사 20명을 데리고 현장을 갔어요. 장비인 테이저건하고 3단봉하고 방탄조끼 입고. 경찰은 30분 넘게 남성을 설득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자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진입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거 과정에서 낫을 휘두른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500m를 달린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목이 졸린 채 질질 끌려가는 걸 본 시민들이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개를 구했는데 이 남성은 지인에게 받은 개를 데려가 키우려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꼭 이런 식으로 데려갔어야 했을까요? 박상호 기자입니다. 인도를 달리는 사륜 오토바이 뒤에 개 한 마리가 매달려 있습니다. 목이 졸린 채 발버둥 치며 질질 끌려갑니다. 차를 타고 그 옆을 지나던 시민이 경적을 울리며 오토바이를 멈추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야! 빨리 안 서! 빨리 서! 축 늘어진 개는 다리가 땅에 쓸린 채 계속 끌려갑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500여 미터나 끌려간 개는 심하게 다쳤습니다. 시민들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떻게 개를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지 전 태어나고 처음 봤어요. 애가 늘어져가 정말 죽었는 줄 알았어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7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지인에게 받은 개를 데려가 키우려 했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다친 개는 구조한 시민이 임시 보호하고 있는데 입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을 다 머릿속에서 지우고 지금 다시 이제 새로운 기억들로 즐겁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여대생이 자취하고 있는 빌라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방범용 창살 틈으로 남의 집에 3번이나 드나들었는데 무심코 올렸던 변기 커버가 피해 여성의 의심을 샀습니다. 남성이 이를 볼 때는 변기 커버를 올려야 한다는 건 배웠지만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선 안 된다는 건 못 배웠나 봅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원룸 창문을 슬쩍 엽니다.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안쪽을 살피더니 문을 활짝 엽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방범용 창살 틈으로 몸을 넣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전에서 자취 중인 20대 여대생 집에 남성이 무단 침입한 겁니다. 피해 여대생은 스마트폰에 알림이 뜨면서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누군가 집에 있는 PC로 메신저에 접속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변기 커버 올라가 있고 창문은 제가 열었던 방향 반대로 돼 있고 세탁기 예약을 돌리고 나갔는데 그게 꺼져 있는 거예요. CCTV를 확인했더니 남성의 무단 침입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침입해 1시간 정도 머물다 나오거나 심지어 건물 앞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건물 주변의 CCTV를 분석해 남성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잡고 보니 남성은 20대 회사원으로 여대생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지난달부터 3차례나 여대생 자취방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확하게 진술을 안 해. 그 립밥하고 음료수인가 그 훔친 건 있잖아요. 경찰은 절도와 주거 침입 혐의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차도에서, 자전거 도로에서, 심지어 보행로에서도 위태롭게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 많죠. 심지어 2명 이상이 타고도 말이죠. 최근 5년간 5,700건 가까이 사고가 났고 지난해에만 26명이 숨졌는데 과속에 의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죠. 우리나라의 최고 속도 허용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높았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멧도 쓰지 않은 두 남성이 킥보드 하나에 매달려 속도를 내다 정차해 있던 차량에 부딪힙니다.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멈춰있던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튕겨나갑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 인구가 늘면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꽤나 위험하게 쌩쌩 달리면서 사람이 부딪힐 뻔한 적도 많고요. 헬멧 안 쓰고 탄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거 볼 때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 5년간 경찰에 신고된 사고만 5,690건으로 67명이 사망하고 6,200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지난해 26명으로 5년 전보다 6.5배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곳곳에 장애물이 있는 등 주행 환경이 열악한 데다 최고 속도도 다른 나라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등은 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시속 25km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시속 5km의 차이는 얼마나 큰 걸까? 60kg 모래주머니를 싣고 시속 20km로 달려오는 전동 킥보드. 충돌하자 앞바퀴가 휘어지면서 쓰러집니다. 이번엔 시속 25km. 충돌하자마자 앞바퀴는 부서져 튕겨나가고 단단하게 고정시킨 모래주머니도 모두 쏟아져 내립니다. 전동 킥보드는 구조적으로 바퀴가 작고 이 탑승자의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작은 포트홀이나 단차에도 전도되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하향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야간에는 시속 15km 이하로 속도 제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서울에서 사흘째 쓸쓸한 죽음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구로구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관리비가 체납되고 현관문에까지 가득한 벌레, 이 구더기를 보고 빌라 관리인이 신고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숨진 지 꽤 된 것으로 보이죠. 경찰은 일단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주택가에 구급차와 경찰이 오갑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서울 구로의 한 빌라에서 8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빌라 관리인은 관리비가 3개월가량 체납되자 이를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관문은 소방당국에 의해 강제 개방됐고 바닥엔 파리와 구더기 사체들이 가득합니다. 타살 혐의는 없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인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이 빌라에는 15가구가 살고 있는데 A씨 집과 우편함에 수십 장의 전기료, 수도료, 독촉장이 쌓여 있었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건설직 근로자인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구청의 관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매년 고독사는 3,000건이 넘는데 최근 서울에서만 연달아 3명이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역 사회에 있는 이 사회적 기관들 있잖아요. 사회적 기관들하고 이게 좀 연계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이 관리나 지원, 케어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고독사를 20%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28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전총조 씨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펜싱 협회를 후원하려고 했던 게 남현희 씨의 제안에 의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엔 눈을 질끈 감고 죄송하다는 말로 가름을 했죠. 전 씨는 지금 지난 3월부터 이미 남 씨가 자신의 사기 행각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주일 만에 유치장 밖으로 나온 전청조 씨가 취재진을 보더니 눈을 질끈 감습니다. 남현희 씨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은 피했지만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 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3명, 피해액은 28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전 씨는 자신의 사기 범행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남 씨는 공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기 공범 아니라는 입장 그대로 있습니까? 그제 첫 대질 조사 이후 남 씨와의 추가 대질 조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경찰은 조만간 남 씨와 함께 구치소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 씨의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 작업과 전 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주변인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할인입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졸지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돼버렸습니다. 앱을 통해 만난 남성이 시킨 일이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수거 역할이었던 겁니다. 로맨스 스캠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결합한 범죄 수법입니다.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남성을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았다는 이 여성은 본인도 피해자면서 가해 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제보 M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A씨가 한 소개팅 앱에서 낯선 남성 B씨를 알게 된 건 지난 8월. 대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B씨와 친해졌고 결국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만난 적도 없었지만 남자친구라고 철썩 믿었고 A씨는 사업 투자금 회수를 도와달라는 B씨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로맨스 스캠에 당한 겁니다. 도와줄 수 없겠냐, 정말 너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거를 쉽게 거절할 수가 없어서. 남성은 여성을 이런 버스 정류장 같은 곳에서 대기하도록 한 뒤 택시를 태워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A씨는 총 10번에 걸쳐 수도권과 강원도 속초 등을 넘나들며 돈을 옮겼지만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입건된 뒤에서야 범죄인지 알았습니다. 무서웠어요. 혼란스러웠어요. 몰랐었고 어쩌다 보니까 또 가해자가 되어 있고 죄송한 마음도 드는데 너무 억울하고. 그 로맨스 스캠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빼앗은 뒤 그 사람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사용하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로맨스 스캠 피해 건수만 총 281건에 피해액도 100억 원에 육박하는데 신종 스캠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늘고 있지만 로맨스 스캠 같은 신종 사기 범죄는 처벌할 법규가 없고 피해 사례마다 적용되는 법규도 제각각입니다. 특정인에게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신종 스캠 범죄.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만큼 하루빨리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지만 마약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수 G드래곤 권지용 씨가 최근 경찰 조사 때 머리카락을 뺀 온몸을 다 제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권 씨가 조사를 앞두고 채모를 없애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G드래곤 권지용 씨는 지난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을 때 시종일관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성으로 나왔고요. 정밀검사 또한 일단은 긴급으로 요청은 드린 상태이고 이제부터는 사실 수사기관이 간이 씨약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서 경찰은 권 씨의 모발과 다른 채모를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권 씨는 이미 머리카락을 뺀 몸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권 씨는 평소에도 제모를 했다며 조사를 앞두고 제모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권 씨의 손톱을 채취해 모발과 함께 국과수로 보내 정밀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톱을 감정하면 보통 5, 6개월 전에 투약 여부를 알 수 있고 필로폰고와 엑스터시 같은 마약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모발은 길이에 따라 1년 전 투약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지만 염색과 탈색을 자주 하면 마약 성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채모를 제거해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게 아닌지 의심한 경찰은 다른 투약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면 보강 수사를 거쳐 권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서울 지하철 파업이 조금 전이 6시에 끝났지만 그 전까지 시민들은 지하철이 아닌 지옥철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열차 지연이 반복되면서 승객이 많지 않은 낮 시간에도 출퇴근 시간대에 열차를 탄 듯이 사람이 밀렸거든요. 서울시와 노조의 협상이 잘 되지 않는다면 수능 시험일인 다음 주 목요일 16일 이후에 또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충무로역. 낮 시간이라 원래 승객들로 붐비지 않는데 승강장마다 열차를 기다리는 긴 줄이 늘어섰고
지연 안내를 알리는 방송도 계속됩니다. 차단행 열차가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지하철을 탑승해보니 이미 만원. 승객들과 부딪히는 불편한 상황도 발생하고 출퇴근길이나 볼 수 있는 지옥철이 오후 시간에 재현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3배 정도 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정거장을 걸어서 다녔어요. 도저히 탈 수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파업 기간 동안 열차 운행률이 평소 대비 80%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됐던 파업은 오후 6시에 종료돼 최악의 퇴근길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측은 서울시와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오는 16일 수능 시험 이후 다시 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새터민 가정에서 자란 야구 소년 건희. 과거 언론의 야구 유망주로도 소개가 됐었지만 안타깝게도 2년 전 물놀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2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당시 인솔자였던 코치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유족은 법률 상담조차 어려운 처지입니다. 이들을 위한 정부 변호사들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공익활동 시간을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변호를 맡다 보니 성의가 없는 겁니다. 만나지도 않고 전화로만 달랑 상담을 마치는 시기죠. 안병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18년 한 프로 야구단에서 만든 새터민 가정 출신 선수 채건의 시구자 소개 영상입니다. 유소년 야구 선수였던 건희는 지난 2021년 동료 부원들과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 인솔자였던 코치의 업무상 과실을 다투는 법정 싸움이 이어졌는데 최근 나온 2심은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법원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금고 8월을 선고했습니다. 코치가 사고 직후 야구 부원에 구조 신고를 막은 점도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탈북민인 유족은 앞으로의 법적 도움이 절실한 처지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됐을 때 진짜 눈앞이 깜깜했어요. 이제부터 제가 민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민사를 들어가자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해요. 대부분의 상담을 전화 상담으로 처리하고 1차 상담에서 일방적으로 끝내는 등 실효성이 낮아 실적은 미미합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 법무부와 통일부의 법률 상담 실적은 각각 14건과 93건에 그쳤습니다. 법률 서비스 지원을 지금까지 하던 방식에서 훨씬 더 개선하는 게 맞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에 전문 법조인이 상주해서 탈북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황망한 일을 당한 탈북민이 지원 부실에 2번 울지 않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올여름엔 유독 모기가 극성을 부렸죠. 그런데 이렇게 추워졌음에도 모기 방역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이후 일본 뇌염 모기가 지난해보다 5배 이상 잡히는가 하면 진모기 역시 이상할 정도로 많이 잡히고 있거든요. 왜일까요? 김민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입동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모기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모기가 늦가을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보건소에는 방역을 요청하는 민원이 부쩍 늘었습니다. 10월 첫째 주부터 5주까지에도 최저 온도가 한 13도, 최고 온도가 21도 이상 유지하는 그 시기에 모기가 급격하게 많이 늘은 게 전국 16개 도심 지역에 모기 유인 장치 48개를 설치해 분석한 트랩 지수를 확인해 봤습니다. 일본 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는 9월 첫째 주 2.6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평년의 2배, 지난해의 5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지난 9월 5일 강원도에선 한 60대 남성이 작은 빨간집 모기에 물려 의식불명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질병을 옮기진 않지만 인간 거주지에 몰리는 빨간집 모기는 10월 첫째 주에 연간 최고치인 26.1을 기록했습니다. 활동 기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기온이 올라가니까. 빨리 시작해서 늦게까지 활동하기 때문에 그만큼 흡혈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졌죠. 이게 갈수록 이게 더 진행될 겁니다. 이제 기온이 온난화가 진행되니까. 전문가들은 통상 겨울에만 하는 모기 유충 방역 작업을 계절 구분 없이 모기 출몰 지역에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매일 4시간씩 교전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인에게 탈출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의한 건데 문제는 하마스 측이 자신들은 그 어떤 것도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가자 지구 시민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워싱턴에서 최준학 특파원입니다. 가자지구 북부에서 민간인들이 남쪽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일시적 교전 중단이 이뤄진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이스라엘로부터 교전 중지 동안 군사작전이 없을 것이라고 들었다며 매일 4시간 동안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 We understand that Israel will begin to implement 4-hour pauses in areas of northern Gaza each day, with an announcement to be made 3 hours beforehand. 또한 기존 통로에 더해 해안도로의 안전한 이동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The second route along the coastal road will enable many more thousands to reach safer areas in the south. 그동안 이스라엘의 일시적 교전 중단을 요구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결정으로 전면적 휴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What are the chances of a Gaza ceasefire? None. No possibility. 반면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과 어떤 부분도 합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 안전한 통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매일 4시간 교전 중단의 성공 여부는 전쟁의 장기화와 확전 여부의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전쟁에서 하마스와 힘을 합쳐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가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인질 2명을 조건부로 석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선전전에 불과하다고 일축해버렸죠. 대신 하마스의 심장부에서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가 이스라엘 인질 2명, 70대 여성과 10대 소년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마스가 아닌 이슬라믹 지하드가 인질 영상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도적인 이유로 인질을 석방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는데 팔레스타인 국민 보호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ميدانيا وامنيا بما يوفر الحمايه لشعبنا الفلسطيني. 영상에 나온 인질의 가족은 빠른 해결을 촉구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번 영상 공개가 선전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הוא טרור פסיכולוגי שיוצא קודם בסרטון, אנחנו כשיהיה לנו מידע אמת נעדכן את המשפחות, הם הראשונות. 다만 카타르의 중재로 미국 CIA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국장이 만난 것으로 전해져 물밑에서는 인질 석방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질 협상과 별개로 가자시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심장부에서 군사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의 병원과 민간인 주거지 인근에 하마스 지휘부가 숨어 있다는 게 이스라엘의 판단입니다. 이란은 민간인을 상대로 공세를 높이는 이스라엘 탓에 확전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2달째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구호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정계에 이어 하버드 대학 총장까지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이어서 송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Palestine will be free. 1, 2, 3, 4. Occupation no more. 5, 6, 7, 8. Israel's a terrorist state. Palestina vencerá. Desde el río Salmón, Palestina vencerá. 강에서 바다까지는 전 세계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가 외치는 구호입니다. 팔레스타인인의 자유와 이스라엘 점령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반유대주의 구호로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비판합니다. 이런 논쟁은 미국 정계에 이어 학계로까지 번졌습니다. 지난 7일 연방 상하원에서 유일한 팔레스타인계인 라시다 틀라임 민주당 의원은 SNS에 이 문구가 담긴 영상을 올리며 메시지를 냈습니다. Mr. President, the American people are not with you on this one. 그러자 공화당 쪽에서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인식이라며 징계한 데 이어 백악관도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That when it comes to the phrase that was used from river to the sea, it is divisive, it is hurtful, to many find it hurtful, and also many find it anti-Semitic. 여기에 클로딘 게이 하버드대 총장도 대학 공동체에 이메일을 보내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게이 총장은 이스라엘로부터 유대인 제거를 암시한다며 반유대주의가 하버드대에 설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용 주체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한 구호로 온라인상에서도 논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미국 뉴욕대 의료진이 기증자의 특수 줄기세포를 활용해 세계 최초로 각막만이 아닌 안구 전체 이식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안구를 이식받은 사람은 5달째 회복 중인데 우선 빛에는 뇌가 반응을 합니다. 시력까지 회복한다면 역사적인 성과가 되겠죠. 고정수 기자입니다. 왼쪽 눈에 보호대를 한 남성이 아내와 미국 뉴욕 거리를 걷습니다. 평범한 산책 같지만 불과 5달 전만 해도 고압 송전선 사고로 얼굴과 팔을 심하게 다쳤던 남성에겐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미국 뉴욕대 의료진이 지난 5월 세계 최초로 안구 전체를 이식하고 안면 재건 수술까지 시행한 결과가 지금의 모습입니다. I can't go in yet, but I'm getting sensation now back over into my nose and stuff, so it's starting to. 의료진은 수술 당시 손상된 세포를 대체하고 시신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안구 기증자의 특수 줄기세포를 주입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려처럼 안구가 마르지도 않았고 내부 혈액 흐름도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눈에 빛을 비추었을 때 뇌 신호도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남성은 아직 사물을 볼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We're not claiming that we are going to restore sight. We're just getting one step closer. 현지 언론은 시력을 회복하면 전례 없는 성과로 기록될 것이며 안구 이식 시도 자체가 전극을 활용한 시신경 회복 연구를 촉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얼마 전 맥주, 소주 값이 너무 오르면서 어르신들이 한 잔에 1,000원씩 하는 잔술을 많이 찾고 있다고 보도해드렸었는데 어르신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젠 젊은 층도 잔술집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와인처럼 손님이 맥주나 소주를 직접 가져와 먹을 수 있게 하는 콜키지 프리 식당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식당. 쇠로 된 잔을 가득 채운 소주를 손님에게 내어줍니다. 한 잔에 1,000원인 잔술. 이 식당에서는 4,000원인 소주 한 병을 4잔으로 나눠 1,000원에 파는 겁니다. 한 병 가지고 4잔 1,000원에 그거 팔아가지고 되느냐고 이제 그렇게 못 넣는 게 예사지요. 원래 잔술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이 찾았지만 최근 술값이 크게 오르면서 낮잔으로 파는 잔술집에 젊은 층도 많이 찾습니다. 지금 갑자기 젊은 층이 많이 늘어났지요. 그 가지고 다니는 비상금 자체가 1,000원 한 짜리가 한 장이 없어가지고 계좌이체를. 잔술집뿐 아니라 손님이 술을 준비해 마실 수 있는 콜키지 프리 식당도 덩달아 인기입니다. 콜키지 프리 가게엔 손님들이 메뉴에 없는 비싼 술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주류 가격이 오르면서 이처럼 소주나 맥주도 콜키지 프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한 80% 이상 손님들이 소주랑 맥주를 많이 사오세요. 주류 부담이라도 제가 할 테니 와주세요. 약간 이런 전략이죠. 하지만 애주가뿐 아니라 직장인들은 벌써부터 올 연말 술자리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술값이 올라서 연말 모임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나눠서 결제를 하더라도 그 비용 액수가 커져서 7,000원 가격 듣고 안 먹겠다고 금주를 지금 선언을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가격이 너무 부담돼가지고 서민술이었던 소주 한 병 값이 크게 오르면서 잔술집을 찾거나 술을 준비해 식당을 찾는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단체 관광을 하는 중국인을 유커라고 하죠. 과거 면세점에서 큰 돈을 쓰던 유커들이 요즘 변했습니다. 고가 브랜드를 선호하는 40, 50대가 주류였다면 이젠 로드샵 등을 찾는 젊은 관광객들로 채워지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그 콧대 높은 면세점들이 이런 브랜드들을 입점시키려고 하고 있을까요?
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가게 문이 열리자마자 관광객들이 기다렸다는 듯 들어갑니다. 이곳은 명동의 한 길거리 화장품 매장입니다. 저도 개점 시간에 맞춰 함께 줄을 서서 들어왔는데요. 채 10분이 지나지 않았지만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Tax refund and also the price is much cheaper than the duty free. Especially my wife love the products here. 중국인 관광객들은 유행 중인 K-뷰티 제품부터 과자 한 봉지 등 소소한 구매를 즐깁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해당 브랜드 명동 점포 6곳의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인근 중고 의류 매장도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시내 면세점은 한산합니다. 사드 제재 이전 단체 중국인 관광객이 하루에 10,000명 이상 방문했다면 현재는 10분의 1 수준인 1,000명으로 줄었습니다. 면세점을 찾던 40대에서 50대 위주 단체 관광객 6커의 자리를 20대에서 30대 개별 관광객 3커가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MZ 고객들 구매가 증가함으로써 MZ 고객들이 자주 찾는 젊은 브랜드들을 유치하고 브랜드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9월에 입점한 국내 한 화장품 브랜드는 매출 60% 이상이 중국인 고객에게서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20대에서 30대 비율이 80%를 웃돕니다. 이제 씀씀이가 알뜰해진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백화점들이 크리스마스 꾸미기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돈이 남아서냐고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올 3분기 영업이익이 확 감소하면서 4분기 대목에 사활을 거는 겁니다. 백화점을 예쁘게 꾸며서 사진 찍으러 오세요라고 하는 거죠. 고객을 어떻게든 끌어내야 매출로 이어질 테니까요. 김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아이가 빙글빙글 돌며 포즈를 취합니다. 이국적인 공방들이 가득한 골목길로 백화점 한층 전체를 크리스마스 마을로 꾸몄습니다. 네, 아직 크리스마스가 좀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이 정도까지 날 줄은 잘 몰랐어요. 크리스마스를 맞은 유럽 상점 거리를 연상케 하는 쇼윈도부터 손편지로 안부를 전하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됐습니다. 백화점 외벽 전체에 3분 동안 진행되는 영상은 마치 미국 라스베가스에 온 듯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그래픽 같은 느낌이 안 들고 너무 이뻐서 너무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진도 한 100장 찍은 것 같아요. 서울의 한 백화점 앞입니다. 유통가에선 이렇게 성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포토존을 마련해 손님 끌어모으기에 한창입니다. 벌써부터 연말 분위기를 내는 건 그간 저조했던 매출을 끌어올리려는 이유도 큽니다. 포토존이 고객을 모으는 효과가 큰 만큼 연말 쇼핑 수요와 연결하기 위해 더 크고 더 화려하게 꾸미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발길을 머무는 곳이 곧 매출을 이어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바이럴을 더 확대시켜서 관심도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백화점들은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이 소비자들 소비 심리도 환하게 밝힐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빈대의 전국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살충제 내성 빈대 퇴치를 위해 새 살충제를 긴급 승인했습니다. 기존 살충제보다 내성 빈대에 강하고 인체도 안전하다고 하지만 방제용이라 가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국내 한편에는 해충 방제용 스프레이 제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제품들은 모두 피레스로이드 계열 살충제로 최근 유행하는 빈대는 이 성분에 내성이 있어 박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디노테퓨란 성분 제품 8종을 빈대 방제에 쓸 수 있도록 1년간 긴급 승인했습니다. 주로 모기나 바퀴벌레 퇴치에 쓰던 살충제로 곤충의 신경계에 작용해 살충 효과를 나타냅니다. 기존 살충제가 잘 안 듣는 내성 빈대에 효과적이라 미국에서도 빈대 방제용으로 허용됐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지금 긴급 승인할 성분을 못 찾았어요. 나머지는 다 EU에서 금지되거나 다른 승인이 안 된 물질들이 많아서.
다만 8개 제품은 모두 전문 방역업체용입니다. 가정용 살충제는 살포시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어 더 엄격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방역협회 이런 데서도 교육을 시킬 때 실내 공간에서 대규모로 뿌리는 거는 다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적게 꼭 필요한 곳에서만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정부는 디노테퓨란 성분을 가정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 등 후속 승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또 내성이 덜한 다른 살충제가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바람이 주택 시장을 얼리고 있는 걸까요? 거래가 끊기면서 부동산에 매물이 쌓이고 경매 시장에도 물건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오르고 고금리의 이자 부담도 크니 이제는 좀 팔아볼까 물건을 내놓고 있는 건데 문제는 수요자들이 살 여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9,500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말 350개 정도였던 매매 매물이 최근엔 830개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10집 중 한 집은 매물로 나온 셈입니다. 16억 원까지 내려갔던 전용 84제곱미터의 가격이 21억 원으로 올라서자 집주인들이 물건을 내놓지만 팔리지가 않습니다. 가격 좀 올라가다가 지금 약간 조용해져서 금액도 약보합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건은 있는데 가격이 그렇게 싸게 나오지는 않네요. 집값이 오르자 사는 집을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높아진 가격과 이자 부담에 매수 수요는 줄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실제 중개업소에 나온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8만 건을 넘어 2020년 11월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역시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폭은 줄고 있습니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경매로 내놓는 매물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38건으로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낙찰률은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일반형 특례 보금자리론 종류, 또 급매물 소진 이후 매수 관망세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고금리 장기화나 경기 둔화 이슈로 시장에 매물이 쌓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가 약한 중저가 지역부터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 고가 지역과의 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심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경제 수장이 먼저 만났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을 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하자 중국은 미국과의 대화가 건설적이라고 화답했는데 얘기가 이렇게 좋게만 끝났을까요?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열릴 것으로 보이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경제 수장이 만났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에게 미국은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no desire to decouple from China. A full separation of our economies would be economically disastrous for both of our countries and for the world. 다만 미국과 동맹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특정 분야를 겨냥한 조치는 계속하겠다고 말해 대중국 수출 통제를 접을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허리펑 부총리는 옐런 장관과의 지금까지의 대화는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我们北京会晤之后还不到4个月时间我们再次见面就共同关心的问题呢再进行深入交谈. 허 부총리는 양국의 경제와 무역 관계를 원래 궤도로 돌려놓을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우려도 함께 전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와중에도 양국의 신경전은 여전합니다. 셰펑 주미 중국 대사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지 말라고 쏘아대자 니콜러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지키려는 조치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대한적십자사와 MBN이 취약계층 지원 연말 공동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캠페인은 12월 한 달 동안 변하지 않는 희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 양측은 나눔 문화 확산과 인도주의 활동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일원이었지만 단 한 경기도 소화하지 못했던 두산 투수 곽빈이 명예회복에 나섭니다. 다음 주 도쿄에서 열리는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APBC를 향한 남다른 각오를 밝혔는데요. 강재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정규 시즌 마지막 등판이었던 기아전. 선발 투수 곽빈의 손끝이 매섭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시속 150km가 넘는 빠른 공으로 상대 타자를 차례차례 요리합니다. 6이닝 동안 안타 2개만을 허락한 완벽투를 펼쳤지만 편히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항저우에서의 아쉬움을 털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은 일이 있었지만 저도 그 좋은 일에 도움이 못 된 일이 있어가지고 요 며칠 계속 잠도 좀 못 자고 정말 힘들었었는데 동료들의 경기를 지켜만 봐야 했던 곽빈에게 천금 같은 기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APBC 대표팀에 다시 승선한 곽빈은 지난 아쉬움을 반드시 씻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국제 대회는 감사하면서 또 부담되는 자리인데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시안 게임과 달리 몸 상태도 최상입니다. 아픈 데도 전혀 없고요. 그냥 공도 계속 꾸준히 던지고 있어서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한국 야구의 기둥 중 한 명인 곽빈의 시선은 이미 도쿄로 향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과 울버햄튼의 황희찬이 내일 맞대결을 앞두고 막바지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동료와 밝게 인사한 손흥민은 패스 훈련에서 가벼운 몸놀림을 선보였고 황희찬도 골을 넣고 동료들과 어깨 동무도 하며 환하게 웃었는데요. 두 선수의 미소 내일 맞대결에서 함께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 많이 추우셨죠. 주말인 내일은 이보다 더 심한 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서울은 영하 3도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철원을 비롯한 강원 내륙과 산지는 영하 7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전 해안가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요. 차츰 대기는 건조해지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이 6도, 춘천과 대전 8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9도, 여수와 창원이 13도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다음 주 수능일에는 경상권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